안녕하세요. 30대 워킹맘 제이입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던 터라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요즘과 달리 아이가 벌써 둘이나 됐어요. 딸, 아들, 이렇게 사이좋게 하늘이 선물해 주셨지요. 얼마 전 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부모에겐 딸이 좋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딸을 먼저 키워보신 많은 선배 어머님들이 답변을 그렇게들 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동감하시나요? 전 그 내용에 10분 동감하거든요. 말 나온 김에 저희 딸 얘기 좀 풀어볼게요. 저희 딸은 4살이 돼서 말문에 한창 눈뜨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크면 얼마나 또 기쁨을 안겨줄까요? 존재만으로도 이토록 사랑스러운 것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사실 제 딸을 보면 미안한 감정이 울컥 올라와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햇빛이 짱짱 내리쬐다가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시커멓게 뒤엎는 그런 날이요. 저와 제 딸에게도 하늘이 원망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때 제가 시어머니라 부른 어느 늙은 여인 때문입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배우 조승우가 뇌 수술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처럼 저 역시 수술대 위에 누워 시엄마를 기억하는 뇌를 도려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늙은 노파를 떠올리면 제게도 이런 악마성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똑같이요. 아니, 몇 곱절은 더하게 잔인하게 복수하고 싶어요. 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드라마 아니야? 라고 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걸 참고 살았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도리어 절 나무라고 바보 같다고 욕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일이 진행될 때는 정작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나고 나면 비로소 그게 뭐였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TV에서 사건 당한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나도 고통 속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가요. 마치 수렁 같아요, 그 기억은. 사람 미치는 건 한순간입니다. 제가 그 일을 만난 건 6년 전이었어요. 우린 사내 커플이었죠. 저도 회사가 처음이었고 그이도 그랬거든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다는 공통점에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동갑이지만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꼭 오빠 같았어요. 그래서 2번의 고민도 없이 이 남자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 젊은 나이인데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취업을 했냐고요? 그렇죠. 그때가 25살 정도밖에 안 됐을 테니까 정상적인 남자들로는 군대 다녀와서 막 복학한 예비역 정도 됐겠네요. 그러나 그이는 이른바 신이 내린 아들이었어요. 왜 군 면제 대상 있잖아요. 8대손 장손이었거든요. 참 어떻게 8대에 걸쳐 집안에 아들 한 명이 없었나. 그것도 놀라운데 선대에 선대를 거슬러 올라간 그 옛날엔 애들이 태어나면 죽고 하던 때가 있었대요. 100일이나 돌 길이던 옛 시절이요. 그거랑 남녀 성별이 무슨 상관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그러다 제가 악마라 부르는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떡하니 낳은 거죠. 그때 남편 집안은 문중을 따르는 요즘 시대 보기 드문 전통을 고수하던 집안이었는데, 말이 아들 낳은 며느리지 여자로서의 위상은 하대를 많이 당했대요. 아침에 3번, 점심에 2번, 저녁에 3번.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님이 차려댄 밥상수래요. 시집살이를 모질게 한 거죠. 아들 낳는 건 여자의 본분이다. 이런 말을 대놓고 들었다니,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집안의 무개념 집안 아닌가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는 자기가 그토록 모질게 당했으면서도 그걸 결국은 답습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대로 말이에요. 그것도 악마의 모습으로. 제가 고민 한 번 없이 결혼을 결심한 그 남자는 저의 온전한 평생 반려자가 아니라 악마의 자식이었을 뿐이었죠. 정말이지 그들은 악마였어요. 년놈들이라고 하고 싶지만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솎아내려 하고 많이 비워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나무숲처럼 여기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친구도 점점 없어질 나이이지만 친정 식구들에겐 뼛속까지 사무친 얘긴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제 아픔이 친정 엄마에겐 더할 나위 없는 비극일 거잖아요. 딸이 아프면 친정 엄마는 가슴이 짓이겨진다는 걸 저도 엄마가 되고야 알았어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지네요. 각설하고 지금부터 제가 악마를 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사람과 저는 그렇게 1년이 조금 넘는 연애를 하고 웨딩 마치를 올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남편도 20대 중반밖에는 안 되니 어른들이 보기엔 한없이 걱정될 어린 나이였고 저 역시 그랬겠죠. 저희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그 잘나빠진 문중 식구들과 시어머니가 저희를 어린애들로만 여기고 취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처음은 무조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작하는 법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시어머니가 당당히 했을 테죠. 지금 보면 그때부터가 징후란 걸 알아차려 했었는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문제가 안 보여요. 말하면 말대로 그래야 하는 줄 알았고 그땐 또 그게 전혀 문제로 인식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바보였다는 게 제일 한탄스럽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지점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법이란 건 달리 말하면 저의 신혼을 자기와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시어머니의 요구로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 이렇게 셋이 합가를 해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예상이 갔을 거예요. 신혼은 그 집의 문턱을 넘는 날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가장 큰 방은 자기 방, 현관 가까운 작은 방은 저희 보고 쓰라고 했죠. 우리가 젊으니까 당연히 어머님이 좋은 방 쓰셔야지 하며 기꺼이 그러시라 했고요. 성인이 되면 사실 내 부모랑도 같이 살기가 힘든 법인데 하물며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좋지만은 않았어요. 뭐랄까요? 일단 존재 자체가 힘들다고나 할까요?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직장을 다녔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장만하려면 같이 버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어머님 집이었고 식재료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고 돈 모으기 딱 좋은 찬스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적당한 타이밍 봐서 분가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센 거예요. 회사는 회사대로 숨쉬기 힘들고 집에 오면 집대로 숨이 막혔어요. 넌 일하러 가는 내가 화장을 참 공들여 한다. 차라리 잠을 좀 더 자든지 아니면 그럴 시간에 남편 아침을 좀 챙기겠다만. 넌 오늘도 늦니? 세상 돈 다 네가 버는 것도 아닌데 참 유난스럽게 일하는 것 같다. 어머님의 말은 참 묘했습니다. 절 걱정해주는 것 같다가도 뒤돌아서면 저한테 결국 뭐라고 하는 말들이었어요. 지금에야 명확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땐 어머님의 그 오묘한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설마 나쁜 뜻이었겠어? 이런 마음이 더 컸던지라 심적으로 엄청 헤맸더랬어요. 그 사이 제 마음은 어머님의 아리송하고도 절묘하게 기분 나쁜 말들에 담긴 숨을 뜻을 헤아리느라 회사에서도 온종일 시엄마랑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야 퇴근 후 집에서 대비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찌어찌 해서 그 생활을 한 1년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저희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저는 사실 제가 아이를 가지면 시어머니도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도 자기 며느리를 의도적으로 더 기분 나쁘게 하고 자기 아들만을 추켜 세우는 못되기 짝이 없는 노인의 모습은 더는 안 볼 줄 알았거든요. 손주가 생기면 손주 앞에서라도 조심하고 그러면 자연히 자중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건 악마의 서곡에 불과했다는 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세상 하나뿐인 딸이 태어난 지 100일이 좀 넘었을 무렵 악마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전 그때 시어머니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가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있니? 뜬금없는 사랑 고백이라니. 낯설었지만 내 예상이 맞아가는 건가? 내심 안도감이 들던 찰나 시어머니는 표정이 돌변하더니 벼락 같은 말로 절 치더군요. 넌 내 사랑에 대한 보답이 고작 딸이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니.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너 얼굴에 분칠할 때 내가 네 남편 아침 먹이고 빨래해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너 오면 잘 다녀왔냐고 며느리 수발까지 들어주고. 네? 어머니가 제 수발을 들어주셨다고요? 어머니, 누가 들으면 정말 오해하겠어요. 농담을 왜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도 참. 저는 스멀스멀 다가오는 불길한 기운을 애써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터진 그녀의 입은 다물어 본 적 없는 입처럼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농담 아니야 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넌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노인으로 보이니? 며느리랑 농담 따먹기나 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됐다. 제 말을 탁 가로막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몸 좀 풀리거든. 아들 낳을 준비나 해라. 네? 어머니. 아들 낳을 준비 하라고. 다시 말해줘. 아들을 낳으라고. 내가 너한테 딸 손주 얻으려고 지난 1년간 너랑 같이 산 줄 알아? 일부러 지들 부부관계 할 때도 내가 숨죽여줬더니 넌 너만 좋았던 거니? 애가 양심이 있으면 내 입에서 이런 말 나가기 전에 어머니 많이 상심하셨죠? 다음에 꼭 아들 낳아드릴게요. 먼저 찾아와서 얘기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정말 이 집안에서 네 본분이 뭔지 모르는 거니? 아니면 날 무시하는 거니? 전 정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쭉 힘들어왔지만 길 가다 망치를 맞으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습니다.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자기 엄마가 이런 걸 알고 있었냐고요? 그 인간은 결혼 후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도 다 엄마의 그늘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면 남자는 어른이 된다더니 이 남자는 결혼 후에도 엄마랑 쭉 같이 살아왔으니 말 다 했죠 뭐. 결혼 전엔 그렇게 단호하고 자기 주장 확실하던 사람이 엄마랑 살기 시작하면서는 모든 결정을 제 앞에서도 엄마가 해 하면서 빠져나가기 일쑤였어요. 마치 시동생을 데리고 사는 기분이었다니까요. 둘이 있을 때 어머니에 대한 얘기라도 할라치면 자기가 좀 참아주면 안 돼. 엄마는 혼자시잖아. 자식인 우리가 좀 봐드리자. 응? 이렇게 나오니 저도 크게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시어머니랑 저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으면 기회 잡아 다 끄집어내고 말했을 텐데 그런 건 또 아니었으니까요. 들어서 아실 테지만 사람을 교묘히 말로 괴롭히는 인간이었어요. 그게 저는 더 악랄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서서히 피말리게 하잖아요. 그날도 그래요. 시엄마가 아들 손주 원한다는 말, 그래요. 며느리인 제가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 쳐요. 당신 남편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들 하나 더 낳아드리자. 근데 문제는 산후조리도 채 끝나지 않은 시기였고 제 몸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딸 낳은 죄인처럼 저를 대했다는 거죠. 그때가 출산한 지 고작 2달도 안 될 때였어요. 전 심한 모욕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죠. 네, 과장님. 그럼 그 일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에이, 뭘요. 좋아요. 그럼 그때 만나는 걸로 해요. 들어가세요. 예, 뭐가 그렇게 좋니? 듣자 하니 남자 같은데. 먼발치서 남의 통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도 소스라칠 일인데 참자. 어머니 회사 과장님이신데 제가 급하게 처리할 일을 도와드렸거든요. 인사도 못하고 퇴근하는 바람에 내일 점심 사시겠다고요. 그 말이었어요.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이 대체 왜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른이 물으니 대답해야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요즘 불륜이 대세라며? 못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는 풍토라던데 너도 뭐 그런 거냐? 이 늙은이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 입 안 다물어. 속에선 천불이 나는 샤우팅이 솟구쳤지만 이번에도 전 어금니를 꽉 물고 숨을 크게 몰아쉬며 침착히 답변 드렸죠.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일을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고요. 사람들이 다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하진 않으니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푹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면전에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돌려가게 하면 되냐고요. 저도 압니다. 예쁜 말만 주워 담았던 제 입도 그녀를 대적하면서 나날이 너덜너덜해져갔죠.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절대 기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난 네가 일을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그건 알겠다. 네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가 있으니 둘째를 안 갖는 거란 것 정도는 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끝내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노망이 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런데 그 과장과 저 사이의 의심은 나날이 강도가 심해져갔고 급기야 어머님은 회사까지 찾아와 과장을 만나서 우리 며느리가 당신 때문에 둘째를 안 갖는 것 같다며 관계를 끊어달라는 으름장을 놓고 갔어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정도면 뭐 과대망상 수준 아닙니까? 회사도 처음엔 시어머니가 좀 과하네 하며 우픈 해프닝 정도로 여기다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바람에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았고 결국 상급자인 과장으로부터 가정사를 시급히 해결지으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전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털어놓으며 제발 저랑 과장 사이를 오해하지 말고 둘째 갖는 거랑 회사랑 무슨 상관이냐며 절 좀 예뻐해 주시고 헤아려 주면 안 되냐고 무릎만 안 꿇었지 울며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여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제야 그 과장놈이 정신을 차렸네. 전 기함했어요. 순간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군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어머니, 저희 분가하겠어요. 저는 분가를 요구했고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대면대면하며 남편과도 소원해졌어요. 남편은 저와 한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아들을 낳으란 압박은 사그라들 줄 몰랐지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퇴근하면 우리는 대화 없는 생활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휴일 청소를 하는데 제 방 크리넥스 티슈 모퉁이가 요만큼 잘려있는 거예요. 상자를 들어 가만히 들여다봤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혀구멍이었어요. 상자채 뜯어 밑을 보니 소형 카메라가 있는 거 있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제 침대는 나무 프레임이라 매트리스랑 왁구가 딱 맞춰진 형태라 헤드 부분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시트는 보통 어머님이 빼서 빨아줬기에 볼 일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그날 제가 청소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만졌고 거기에 글쎄 아주 얇은 소형 녹음기가 꽂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짓을 누가 했을지 이제 예측되시죠?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자가 생겨 둘째를 갖지 않는 거라는 당신의 망상이 절대 틀린 게 아님을 잡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부부관계까지 녹음됐을 걸 생각하면 전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시어머니는 캥기는 게 없으면 화낼 일이 뭐가 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 친정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과는커녕 나가는 순간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며 되레 제 등 뒤로 악다구니를 치는 거예요. 전 남편에게 날 따라 나설 건지 이 집에 살 건지 선택하라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순간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남편을 뒤로 한 채 딸만 데리고 황급히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때문에 별거 아닌 별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더 잘 지내려 했어요. 사실은 그런 척 연기를 했던 거였죠. 날마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고요. 며칠이 몇 달이 돼가고 어느 날 집이 비워질 만한 시간에 딸의 물건을 가지러 갔습니다. 일부러 마주치기 싫어서 시어머니가 없을 것 같은 시간에 간 건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가야, 몸조리 잘해야 한다. 배만 봐도 내가 아는데 딱 아들이다. 그러니 무리는 금물이다. 알겠니? 어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내 집에 있는 거냐고. 몹시 당황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그 옆에 배가 부른 한 여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전 그때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요. 시어머니는 돈이 좀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요. 그렇다고 엄청 부자는 아니더라도 전담 자산관리사가 있는 걸로 보아 노후는 평생 먹고 살겠다 싶었거든요.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요. 제가 집을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자기의 자산관리사를 자기 아들이자 제 남편에게 소개한 겁니다. 팔대손 장손이 재상 차려줄 아들 한 명 없이 이상한 마누라 만나서 호라비 신세로 있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나요. 참나. 그것도 며느리가 버젓이 있는 시어머니란 사람이요. 남편을 위로해준답시고 둘은 종종 만났고 술자리가 이어졌고 하룻밤을 보낸 겁니다. 그날 임신을 한 거죠, 이 여자가. 배만 봐도 안다던 시엄마는 여자가 아들이 임신한 게 확실하다며 그날로 집으로 들어앉힌 거예요. 참고로 저 임신했을 때도 시엄마는 배가 딱 아들이라는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먹으면 말이 안 나온다죠. 정신이 멍하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는 제 말에 어머님은 네가 네 발로 나간 거잖아. 이 며느리직 내려놓고. 아니야? 라더군요.
사랑과 전쟁 드라마로나 봤지. 제가 그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어떻게 그 집을 나왔는지. 친정에선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친정엄만 저를 앞세워 그 지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손에 끌려가긴 했지만 어쩌면 그게 진짜 제 진심이었는지도 몰라요. 이 엄마는 피하고 싶은. 사돈 앞에서 시어머니는 더 당당했어요. 8대 장손집에 아들 못 낳는 딸을 시집 보내놓고 자기라면 죄스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숨죽이고 살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고 버릇없게 집을 뛰쳐나가다니 괘씸해서 자긴 용서가 안 된다며 말이죠. 저희 엄마는 당신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여자가 아니냐고 맞수를 뒀지만 시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더 이상은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엄마께 저렇게 무례하게 구실 때 아,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소송으로 이혼을 했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 참 가혹하다는 게 이혼하고 얼마 안 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석 달 새 벌어진 건데 임신 12주가 넘도록 제 몸의 변화조차 까맣게 모른 채 나사가 하나 빠진 듯 지냈거든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지만 우린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이듬해 전 출산을 했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너무도 잘 자라주고 있는 소중한 아이지만 제겐 참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아들이기도 하답니다. 아, 이전 시댁은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님이 철석같이 아들이라고 믿은 그 새 여자의 배 안엔 글쎄 딸이 있었지 뭐예요. 한술 더 떠 그 여자는 내리 딸 셋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연년생으로요.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였는지 그 새 며느리 결국 딴 사람과 바람이 나서 애들만 놓고 나가버렸대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3년 뒤인 어느 날 큰애와 동네 마트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웬 낯이 익은 두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며 가까이 다가가니 맞더군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반색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가 잘 지냈니? 어쩜 아직도 그대로네. 내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너를 찾아왔다. 그러면서도 제 옆에 있는 자신의 손녀는 눈길도 한번 안 주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두 손에 가득 장을 잔뜩 보고 온 터라 어찌할 수 없이 그 둘을 집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을 보며 뽀르르 달려가서는 어이구 내 장손, 내 하나밖에 없는 손자 하며 손잡으러 한 걸음에 달려온 친할머니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낯선 할머니가 무서웠는지 외할머니 뒤로 숨었고요. 그리고는 민망했는지 저희 엄마를 보면서 사돈 저 왔어요. 잘 지내셨죠? 그간 얼굴이 좋아지셨네.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아이고 기다렸더니 목이 많이 타네.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떠셨겠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친할머니니까 또 한땐 사돈지간이었으니까 예를 갖추려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한번 친정엄마는 영원한 친정엄마인가 봐요. 그렇게 우린 졸지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전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얘야, 너 혼자 우리 장손을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진즉 얘기했으면 내가 진즉 알았다면 내가 너 산바라지 했잖니. 장하다 내 며느리. 응? 장해.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 절 며느리라 부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 며느리예요? 어머니 며느리 따로 계시잖아요. 예, 그년 얘긴 하지도 마. 딸만 내리셋을 낳아놓고 딴 놈이랑 바람나 집 나가버렸어. 원래 우리 집 들어온 것도 너 없는 틈을 타서 그 여시 같은 년이 네 남편을 홀려 그런 거잖니. 이래서 조강지처만한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것 봐라. 기다리니 떡하니 아들을 하늘이 점지해 주시잖니. 이 모든 게 다 우리 귀한 손주 만나려고 내가 그 힘든 시간을 보냈나 보다. 아이 이뻐라 우리 구대장손. 빛이 난다 빛이 나. 어머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울기 시작했고 듣고 있던 저도 엄마도 기함하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제 편이 되어 시어머니를 나무라기 시작했죠.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한텐 이렇게 아들까지 있는데 우리 재결합하자. 응? 난 자기 없인 안 되겠어. 엄마도 달라질 거래. 아들 낳았잖아. 이제 다 끝났어. 뭐가 끝났다는 건데? 니들이 무슨 짓을 한지는 알긴 아나 보지. 그러니 다 끝났다는 말을 하지. 그 둘의 생쇼에 엄마는 결국 참지 못하고 대접하려던 물을 두 모자의 얼굴에 세차게 끼얹으셨어요. 당신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 당신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야. 만에 또 이딴 짓 하면 내가 그땐 당신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할 거야. 알았어? 세상 온순하시고 인자하신 저희 엄마가 누군가에게 그러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희 엄마에게 쫓기듯 저희 집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뒤로 몇 번 똑같은 짓 하다가 저희 엄마 말대로 접근 금지 당하고 그나마 간간히 애들과 교류하던 것도 법원 처분받아서 인연 끊긴 지 꽤 되네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끊어내고 싶은 악연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 집안의 새로운 그 며느리, 아마도 딸만 셋 낳고 시어머니 구박에 그리고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남편에게 질려 끝내 바람이 난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하늘이 절 돕는 건지 애 둘 딸린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새로운 사랑이 생겼답니다. 이혼남이지만 애를 가질 수 없는 나름의 아픈 사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데 졸지에 아들과 딸이 생겼다며 너무나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애 또 속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저도 당할 만큼 당해서인지 덕분에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진심인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져요. 지금도 아이들 데리고 공원을 산책 갔는걸요. 모처럼 저 혼자 오붓이 쉬라고요. 시부모 될 사람은 괜찮냐고요? 맞아요. 제게 시부모 중요하죠. 천사 같은 분들이 제게 찾아오셨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인품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하물며 가족이 될 제겐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사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두 아이를 얻기까지 끔찍한 악몽이 있었지만 시간이 또 있게끔 도와주겠죠. 지금 행복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싶어요. 일상이 이토록 평범하게 흘러갈 수 있고 가족이란 서로를 믿고 사랑해주기에도 여념이 없는 거로구나. 이제 알아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픔이 있다면 꼭 이겨내세요. 그것이 설령 막장 드라마 한 판을 쓰는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 조연으로 밀려나지 마세요. 저처럼 주인공으로 끝까지 해피엔딩 쓰시길 바랄게요. 아셨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